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강 거래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 이제 보실 부분은 거래량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거래량 정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상승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랑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사고 판 주식 수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판 주식 수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 물량이랑 그다음에 이제 매도 물량이랑 이제 합쳐진 주식 수겠죠. 네, 그래서 매수 물량이랑 매도 물량이 합쳐진 양이 이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장세 판단하기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가가 거래량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선행이 돼요, 먼저. 거래가 먼저 선행이 되고 이제 이 거래량을 통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제 종목의 어떤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면 이제 주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이제 뭐 보조지표나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요.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면 이제 주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이제 바닥에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상승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바닥이에요. 저점입니다. 지금 그럼 저점이라는 게 어떤 거죠?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럼 싼 가격에 지금 거래량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이게 매집이 들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주식을 싼 가격에 사가지고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거래량이 상승한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누가 이렇게 싼 가격에 매집을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제 막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어떤 싼 가격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매집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싼 가격의 물량을 이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상승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저점에서 이제 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점에 그럼 주식이 비싸겠죠? 비싸겠죠, 그렇죠? 근데 비싼 가격인데 거래량이 상승을 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이제 파는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매도 물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될 것을 예측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인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략주로 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왜 이 종목을 좀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맥스트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제가 10월 27일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공략주로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2차 목표가 8만 원 이렇게 좀 잡아드렸었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을 공략주로 제시를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0월 27일 제가 이제 공략주로 제시를 했었던 날의 일봉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좀 공략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거래량을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7월경에 이제 맥스가 이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7월 말에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신규 상장하게 되면은 이슈가 뜨잖아요. 이 종목이 상장한다 어떤 이러한 이슈가 뜨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몰립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붙은 거 보이시죠, 그렇죠? 거래량이 붙고 이제 주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이제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이슈몰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거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을 해요, 그렇죠? 그 주가가 계속 하락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거래가 없죠. 거래가 완전히 이제 바닥입니다.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냐면은 지금 이제 하락 조정을 계속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조정을 겪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저점이죠. 그렇죠? 저점인데
지금 이제 주가가요 지금 싼 편입니다. 저점이에요. 이제 하락 조정을 지금 몇 개월 겪었어요. 근데 그 다음 상황 보니까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이제 붙고 있죠.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싼 가격에 누군가가 매집이 계속 들어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략주로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저점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10월 27일이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이게 횡보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7만 원대에서 횡보가 한 2주 정도 굉장히 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량을 보고도 주가가 상승을 할지 말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예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예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닥터스탁에서 공략주로 제시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위지트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제가 뭐 2차 목표가 1,850원 이렇게 잡아드렸었는데 일단 2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도대체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봉 차트 이제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잘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주가 하락하고 주가를 그대로 읽어보시면요, 그냥 별다른 추세가 없어요. 그냥 횡보가 계속 길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아예 최저점까지 찍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점이에요, 그렇죠? 저점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도 아예 없어요. 거래량도 아예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여기 지금 이제 최저점 찍었죠. 최저점 찍고 완전히 이제 주가가 거의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이에요, 주가가. 완전히 바닥인데 갑자기 이제 거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라고요? 매집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싼 가격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주가가 바닥인 상황에서 이 저가에서 매수세가 완전 폭발적으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빵 터진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거래가 이제 대량으로 계속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2차까지 도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온다. 요거는 이제 매수세가 이제 싼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하려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반대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대의 상황은 이제 시티랩스라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요 종목은 이제 작년 거입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 이제 마지막 캔들 11월 19일자 요 캔들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때를 지금 해석을 해볼 건데 지금 거래량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터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래량이 엄청 터졌는데 이때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요, 그 과거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과거를 보니까 이때가 주가가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500원부터 시세가 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주가가 이제 500원에서 시세를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가가 1,495원입니다. 거의 이제 3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3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현재 지금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점인데 지금 대량 거래 터지고 있죠.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여러분들 고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식을 팔고 싶은 거예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팔고 싶은 심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계속 누군가가 팔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보시면 또 윗꼬리가 또 길잖아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점에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팔고 있는 겁니다. 물량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너무 많잖아요. 이때는 이제 누군가 계속해서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점에서 너무 많은 거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뭐 다 던지지는 못하더라도 좀 분할로 좀 매도를 해가지고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11월 19일이 바로 이때입니다. 11월 19일이 이때예요. 그 윗꼬리 단날. 대량 거래 터지고 윗꼬리 단날인데 이때가 이제 마지막 고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제 하락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계속 터지고 또 이렇게 윗꼬리를 단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고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도로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원화성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리비안 관련주 중 하나인데 일단 마지막 캔들 좀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0월 13일입니다. 이날 마지막 캔들을 보시면요, 그 윗꼬리가 길어진 어떤 캔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 거래량이요, 지금 엄청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거래량이 원래 없었던 것도 아닌데 거의 이제 거래가 이제 신고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여기 거래량들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가장 역대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이때 몇 개월치를 비교해 봤을 때 이때가 역대 거래량인데 이때가 고점이죠. 근데 윗꼬리가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가 이제 물량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3,000원부터 시세가 시작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6,700원까지 갔기 때문에요. 거의 이제 2배가 된 상황인데 여기 마지막에 이제 윗꼬리 달면서 거래량이 이제 역대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가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분할이라도 조금씩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요 날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캔들이 이 상황인데 역대 거래량 터진 날. 이날인데 이날이 이제 마지막 고점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음봉으로 전환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완전히 이제 하락세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좀 분할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이제 주가 상승을 보실 건데요. 이제 보통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야 이 종목이 이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도 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황이랑 또 횡보 후에 또 박스권이었다가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상황, 이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전고점 돌파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거래가 실린 이제 대량 거래를 수반을 하면서 전고를 돌파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없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상황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교과서대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전고 돌파하는 거랑 거래량이 없이 전고를 돌파하는 거랑 요거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전고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큰 상승이 있을 수가 있고 전고점 돌파를 못하면 이제 급락으로 완전히 이제 무아니면 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확실히 볼 거는 이제 거래량으로 이 전고점을 확실히 돌파를 하는 건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번이랑 2번 중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을 경우가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있으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가 전고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시세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없는데 전고를 돌파하면은 요거는 좀 속임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하는 척하다가 급락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여기 고점이에요. 근데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고점이 뭐죠? 이제 평균 가격보다 이제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어떤 뭐 재료나 이슈나 찌라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대부분 이렇게 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고점에서 이제 물린 그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고를 돌파를 하려면요, 이 매물을 다 소화를 하면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본전 심리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다시 이제 전고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전고점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전고점에서 매물이 나옵니다. 본전 심리 때문에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던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전이 왔기 때문에 매물이 출회가 되겠죠.
근데 그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려면은 그만큼 이제 거래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매물을 다 소화를 하면서 또 매수세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지금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전고 돌파가 이게 더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고에서 나오는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이제 매수세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매도 물량이 이미 다 뺐기 때문에요. 매물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이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거래량이 없이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제 만약에 거래량이 없이 전고를 돌파했다. 이 상황은요. 전고점에서 아직 매물이 안 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이 전고점에서 매물 출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척을 했지만 내일이나 모레 전고점에서 막 물량이 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어려우시니까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일 알미늄 일봉 차트입니다. 8월 26일자고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어떻게 봤냐면요. 8월 26일에 좀 이렇게 대량 거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급등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24%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없을지를 좀 예측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24%짜리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이제 어땠냐면요. 여기가 전고점이죠. 여기가 전고점이에요. 근데 이제 전고점 그 이후 보시면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고 돌파를 못 하다가 이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를 확실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가격이 1,500원인데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확실하게 돌파했죠. 그럼 이 경우는 여기에서 나오는 매물을 다 소화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올 매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제 매도 물량이 이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상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지금 완전히 역대로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가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요 날이 이제 전고 돌파를 한 날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대량 거래 터졌죠. 그 다음 보시면 전고 돌파한 이후에 140%가 급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추가 상승 여력이 클지 아닐지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바른손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 10월 1일에 제가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 여력이 있을지 없을지를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날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상한가에 갑니다. 근데 그 전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전고점이죠. 그 전고점에 이거 매물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때 거래가 이제 또 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 그 여기 이제 꼬리가 이제 엄청 길잖아요. 그 여기에서 이제 물린 그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본전이 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본전 심리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던질 거예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래량을 봤을 때 여기 나오는 매물을 다 소화할 만한 거래량이 터졌죠.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예요.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전고점을 지금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요 이후에는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전고 돌파한 이후에 거의 70% 정도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거래량이 없는 그 전고 돌파, 이 속임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손이엔 A라는 일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날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장대 양봉으로 끝납니다. 14%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근데 거래량 안 보고 일봉만 봤을 때는 확실히 전고점 1,600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봉만 봤을 때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고 돌파했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요 이날 없어요. 지금 전고점 거래량 보시면은 이거 난리 났죠, 그렇죠? 완전히 대량 거래 터졌던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거래량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 속임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원래 전고점에서 매물이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서 매물이 지금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완전히 막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물량이 막 던져져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이날이 이제 10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전고 돌파 한척한 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음 날 보시면은 그 음봉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락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지금 전고 돌파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봉만 보시지 마시고 이제 거래량을 보시고 같이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거래량이 너무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봉만 보시고 단순히 무조건 이거 전고 돌파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